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든입니다. 최근 비만과 당뇨 그리고 각종 성인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 탄수화물을 왜 끊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너무나도 힘들죠. 현대인들의 탄수화물 중독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9년 국제당뇨연맹에서 밝힌 전 세계 20세에서 79세의 당뇨병 환자는 무려 4억 6,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성인 11명 중에서 1명은 당뇨병의 셈이죠. 그리고 당뇨병의 발병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요즘에 널리 알려져 있듯이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 때문이죠. 우리 모두 입이 심심할 때마다 초코바 한 개, 과자 한 봉지씩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이게 또 수시로 입이 심심해집니다. 빵이나 과자 같은 걸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허다하죠. 후식으로 과일을 먹기도 하고 주전부리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이 그렇죠. 자, 이것만 봐도 현대인들의 탄수화물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측률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세균이 번식하는 것 마냥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저는 이 바이러스 덩어리 같은 원인을 현대인들의 탄수화물 중독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탄수화물 중독의 원인을 알아볼 건데, 물론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고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별다른 부가 설명 없이 압축해서 딱 3가지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맛 때문인데 당연히 이게 가장 큰 원인이죠. 자, 탄수화물 중독은 흔하게 당 중독 혹은 단맛 중독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밥, 빵, 면, 과자 등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설탕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자꾸 땡기는 이유는 탄수화물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지인들과 외식을 하는데 삼겹살을 먹는다고 칩시다. 그럼 삼겹살만 먹는 사람과 삼겹살에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더 많은 양을 먹는 사람은 삼겹살과 밥을 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또 소금만 찍어 먹는 사람보다는 달달한 양념장에 찍어 먹는 사람이 더 많이 먹습니다. 단맛이나 자극적인 맛이 없으면 금방 물려요. 물론 개인마다 양이 다 다르지만 동등한 조건으로 보면 아마도 상당수는 제가 말한 것처럼 될 겁니다. 여러분은 단백질 중독과 지방 중독이라는 말을 들어보거나 걱정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오로지 탄수화물 중독만 있을 뿐이죠. 이게 바로 단맛의 중독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꽤 유명한 샘플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설탕 중독은 코카인, 즉 마약 중독과 유사한 증상이 있습니다. 게다가 설탕은 코카인보다 중독성이 8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게으름인데 이것도 단맛과 다 연관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다 연관이 있습니다. 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식사 때나 간식 때나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찾고 먹는다는 겁니다. 왜? 그게 간편하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정제 탄수화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나 게으르면서 혼자 사는 사람은 정말 취약하죠. 직접 만들어 먹기에는 너무 귀찮고 혼자 먹는데 차려 먹기에는 조금 그렇죠. 또 게으른 사람들은 대체로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매번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에는 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빵 사 먹고 떡볶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먹는 것까지 좋아한다. 여기서 게임 끝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게 가장 힘든 건데, 게으름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것도 있어서 더 힘듭니다. 같은 일을 해도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굳이 업무가 아니고 일상생활 혹은 집안일을 해도 이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은 건 명백한 사실이겠죠. 마지막으로 3번째, 한가함입니다. 게으름과 한가함은 엄연히 다르죠. 게으른 건 그냥 귀찮은 거고 한가한 건 딱히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한가하면 먹을 게 땡기게 됩니다.
원래 심리적으로 그래요. 직장인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비교적 한가한 날에는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틈틈이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렇죠. 식사를 또 할 수는 없고 그 정도까지 배가 고픈 건 아닌데 이상하게 입이 계속 심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식 먹잖아요. 그 간식이 대부분 뭐죠? 과자, 빵, 떡, 케이크 뭐 이런 거. 반면에 업무량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빠릿빠릿하게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허기가 찾아와서 시계를 봤는데 식사 시간이 훌쩍 다가왔거나 퇴근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 한가하면 식욕이 상승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뭐 이걸 가지고 임상실험 논문을 보거나 따로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각이 그래요. 그냥 평상시에 그다지 관심 있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없느냐? 해결 방법 따위는 딱히 없습니다. 자, 그러나 원인을 알았다면 방법은 찾아 나가면 되는 거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원인과 방법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이게 무슨 해결 방법이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탄수화물 중독은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원인을 생활 습관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을 뿐입니다. 뭔가를 개선하고 싶다면 또 다른 뭔가 변화를 줘야 합니다. 당연한 이치죠. 바뀌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뀌길 바란다면 아무런 생각이 없는 바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난이도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한 가지 해결 방법이 되겠죠. 탄수화물 자체를 제한하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게으르거나 한가한 분들이 이걸 해결하려면 무언가 할 일을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꾸준히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집중해서 할 일이 생기게 되면 아마도 심심해서 먹을 게 생각나는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경험. 예를 들어서 운동은 너무 뻔하고 혹시 여기서 TV 시청을 취미로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은 없겠죠. 차라리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게임하면 다이어트 되는 사람도 있어요. 게임하느라고 식사를 거릅니다. TV를 보는 취미생활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쳐다보는 거 말고 뭔가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취미를 가지게 되면 식탐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심심하지 않도록 몰입도 하면서 손도 움직일 수 있는 취미생활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온전하게 본인에게 달려 있으니 제가 제시한 원인에 해당된다면 한시라도 빨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생각에 원인을 찾아도 대부분이 실천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요. 모두들 이제는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하자고요.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